자, 연주시차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공전이죠. 어디서 어디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돌죠. 오케이? 하루에 1도씩 돌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몇 달 걸릴까요? 6개월 걸리겠죠? 반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별을 쳐다보고요. 여기서 한번 별을 쳐다봐요. 여러분 볼펜을 하나 들고요. 왼쪽 눈을 가리고 또는 오른쪽 눈을 가리고 보면은요. 볼펜이 가만히 있는데도 배경이 달라 보이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별이 있는데 여기 흰색 별 있잖아요. 흰색 별. 이 흰색 별은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흰색 별들을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우리는 무슨 별이라 부르냐면 배경별이라 불러요. 얘는 너무 멀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배경별 사이를 이 노란색 별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 노란색 별은 움직인 적이 없어. 노란색 별은 안 움직이고 지구가 이렇게 뭐 했다? 지구가 공전을 해서 6개월마다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보고 해서 6개월마다 나타나는 각도가 생깁니다. 이 각도를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각도 시차를 알면 뭐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일단 시차의 절반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얘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연주시차라 불러요. 시차의 절반 연주시차. 됐죠? 시차의 절반 연주시차. 시차의 절반 연주시차는 자 보세요. 우리 별까지 거리 있잖아요. 별까지 거리. 별까지 거리가 지구가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각도가 시타인데 요 각도가 시타인데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압니다. 1AU라고 부르기도 하고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요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돼요? 사인 시타는 1AU를 별까지 거리로 나눈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각도 자체는 6개월마다 관찰되는 시차인데 그 시차의 절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시차의 절반. 그래서 이름을 좀 붙이는데 이 시차의 절반을 뭐라 부르냐면 연주 시차라 부르고 이 연주 시차가 있으면 우리 별까지 거리를 태양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때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건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절대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 안에 다 2시간 안에 다 끝낼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 별은요 좀 가까이 있는 별이고요 파란색 별은 좀 멀리 있는 별입니다.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에 이 노란색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노란색 별이. 노란색 별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쳐다보는 각도에 의해서 멀리 있는 별 사이를 이렇게 노란색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파란색 별도요 아주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별은 노란색 별에 비해서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구가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는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봐봐요. 가까이 있는 별은 이 각도 시차의 절반 연주 시차가 큽니다. 멀리 있는 별은 시차의 절반 연주 시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차분의 1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자.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니까 이렇게.
됐죠? 그때 이 시차라는 각도에 요런 게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1도를 60으로 나누면 요렇게 적고 1분이라 읽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1분을 60으로 나누면 1분을 60으로 나누면 얼마죠? 우리 다 아는데 그치 1초인지 1초 1초가 되고요. 그러니까 1초는 3600분의 1도라는 굉장히 작은 각도입니다. 됐죠? 그 1초분의 1을 이용해서 거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거를 1파섹이라고 부릅니다. 1파섹. 이해됩니까? 이거를 광년으로 따지면 3.26 광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냐? 시차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됐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요 한바닥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실제로. 한바닥 설명을 다 한 거라서 요거를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요로 넘어와서 개념 확인하고 또 한번 해볼게요. 떨어져 있는 두 물체의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뭐 이렇게 돼 있죠. 두 지점과 물체 사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 부르고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클수록 시차의 값은 어떻게 작아집니다. 각도가 작아진다. 됐죠? 자, 여기서 봅니다. 6개월 한번 체크하세요. 시차는 몇 개월마다 관측되냐? 6개월마다 관측이 됩니다. 그럼 얘가 시차가 얼마가 나왔냐면 시차가 2초가 나왔어요. 시차가. 요 각도가 2초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시차가 2도가 나왔다는 거는 얘의 연주 시차는 요거 절반이거든요. 1초인 거예요. 이해돼요? 1초. 자, 요렇게요. 연주 시차는 시차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2초가 나왔으면 연주 시차는 1초고요. 자, 이때 별까지 거리는 몇 파섹이냐? 1초분의 1을 쓰기 때문에 1파섹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가 이제 시차와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연주 시차 있잖아요. 시차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의 증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처음에 갈릴레이가 이 시차를 이용해서 지구 공전을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너무 각도가 작아서 표시가 너무 안 나니까 그 때문에 좀 실패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두 눈의 요 각도를 뭐라 부르자? 눈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요 각도를 뭐라고? 시차에 해당한다. 눈과 연필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시차는 어떻게 되는데? 작아진다. 멀리는 거는 시차가 작아진다죠. 그죠? 오케이? 요까지만 할게요.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시차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다뤄볼 거니까 여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2번하고 3번을 해보세요. 3번에 5번은 틀렸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거리를 하자면 그죠? 4파섹 이해됩니까? 네? 4파섹 된다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여기서 S별까지 거리는 이제 옳은 거 물어보자고 그랬죠. 자, 이거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요. 별까지 밝기가 아니라 뭐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번에는 뭐 얘기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밝기로 거리를 한번 해보자.
뭘로? 연주 시차로 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연주 시차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릴레이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각도가 너무 작아. 진짜로 멀리 있는 애들은 진짜 각도가 작아서 도구로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시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쓸 수 있는 거는 대략 100파섹까지 거리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10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잴 건데? 라는 게 이제 밝기를 이용해서 재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칠판 보시고요.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이제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돼 있는데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기 보시면 거리가 멀면은 별이 약해져요. 왜? 조금 애매하게 들어오지. 책상을 옮겨버려 니가. 아, 책상을 옆으로 당겨버려요. 유유 옆에 쪽으로. 아니. 책상을 당기면 되잖아. 책상을 그래. 그렇게 앉아버리면 되지, 맞지? 오케이? 물론 태경이는 별로 안 보이겠지만 뭐. 잘 보이냐? 네, 위에 적을게. 그래서 보면 이 기가 시간에 혹시 배워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명은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거리가 2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비추어야 되는 면적이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밝기는 이 면적을 비추는 밝기는 어떻게 되는데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밝기와 거리는 어때? 이제 제곱으로 차이가 난다. 거리가 2배 된다고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 뭐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별이 밝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단위가 있어요. 별이 밝기에 대한 단위. 자, 요거를 우리는 별의 밝기 등급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히파르코스가 이거를 눈에 제일 밝은 별을 1, 제일 어두운 별을 6으로 하고 1에서 6까지 5단계를 나눕니다. 5단계. 됐죠? 제일 밝은 걸 1로 하고요. 제일 어두운 걸 6으로. 그 당시 자기가 관찰할 때. 그리고 1과 6 사이에는 밝기를 몇 배로 나누냐면 전체 100배가 차이 나게 만든 거예요. 차이가 100배. 단계는 5단계인데 100배의 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그죠? 요렇게 된 거죠. 한 번 밝아지면 A배, 2번 밝아지면 A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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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면 A의 5제곱 이런 100. 사람들이 이걸 계산했을까? 계산했지. 그때 이 A는 얼마다? 2.5가 나옵니다. 됐죠? 됐어요? 자, 100이죠? 100. 100. 제일 밝은 거와 어두운 건 몇 배 차이 난다고? 100배. 그리고 단계는 5단계이기 때문에 총 2.5를 몇 번 곱한 값? 5단계니까 5번 곱한 값이 얼마?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내신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것도 알아놔야 돼. 뭘 알아놔야 되냐면 여기 안 나오지, 그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요거를 알아놔야 돼. 2.5 곱하기 2.5는 얼마게? 여기 저거 밑에 적을까? 2.5에 2.5를 곱하면 6.25 맞지? 대략 6.3.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얼마게? 16이야.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얼마게? 대략 40이지. 100 나누기 2.5거든.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2.5 5번 곱하면 얼만데? 알겠죠? 그래서 100, 40, 16, 6.3, 2.5까지 숫자를 내신 때는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 때는 외워주셔야 문제를 좀 더 빨리 푸실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돼요. 히파르코스가 1에서 6등급까지 5단계를 나눴고 1과 6의 밝기 차이는 100배로 나눴기 때문에 100을 5번 곱해서 5번 곱해서 100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 했을 때 2.5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 겉보기 등급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그냥 봤을 때 밝게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은 뭘까요? 태양입니다. 마이너스 26점 몇 등급이에요. 마이너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1등보다 더 밝은 별이 몇 등이게요? 0등이에요. 0등보다 더 밝은 건 얼마게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태양이 제일 밝은 건데 마이너스 26이야. 엄청 밝은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태양의 등급은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태양이 그렇게 밝은 별이냐고요? 아니요, 우주에는 이거보다 훨씬 밝은 별이 많은데. 됐죠? 그래서 우주에는 이거보다 훨씬 밝은 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실제로 밝은 거를 따져보자 했을 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따져줘? 했을 때 몇 파섹? 10파섹의 거리. 10파섹의 거리에 놓고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색의 거리보다 안쪽에 있는 별인지 딱 18색에 있는 별인지 아니면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인지 이거를 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겉보기 등급은요, 그냥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밝기예요. 절대 등급은요, 몇 파섹? 10파섹의 거리에 있을 때 관찰한 거예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딱 10파섹에 있으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어떨까요? 같아요. 딱 10파섹에 있으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 어때요? 딱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요.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자, 얘의 절대 등급은 예를 들면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절대 등급이 5라고 한번 해봅시다. 5가 말고 한 2라고 할까요? 2라고 할게요. 절대 등급이 2예요. 근데 10파섹보다 멀리 있어요. 10파섹보다 멀리 있어요. 밝아 보일까? 어두워 보일까요? 어두워 보이겠죠.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2보다 숫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두워 보이니까 커요. 그래서 3이나 4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게 되죠? 어떻게 외울까요? 살짝 암기법 드리면 겉절이라고 외우세요. 겉절이. 겉보기 빼기 절대. 겉보기 빼기 절대 하면 겉절이가 되고 겉절이가 되면 어떻게? 얘가 10파섹보다 멀면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가 만약에 절대 등급이 얘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있는 위치는 10파섹보다 가까운 데 있다고 치면 3보다 밝으니까 숫자가 클까 작을까요? 작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겉보기 마이너스 1의 절대를 뺍시다.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0보다 작죠. 그럼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예요. 중학교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들어가면 요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쌤이랑 한번 계산해 봅시다. 화학고 가면 이런 거 하게 되니까 한번 봅니다. L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광도라 부를 겁니다. L1이 있을 거고 L2가 있다고 칩시다. L1은 겉보기 등급이라 할까요? L2는요 절대 등급이라고 할게요. 됐죠? 이때 얘는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할 겁니다. 가정이 뭐냐면 10파섹보다 어떻게?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얘 밝기는 얘 밝기보다 어떨까요? 작겠죠? 얘가 더 밝겠죠?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절대 등급을 large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small m이라고 할게요. 됐죠? 얘는요 L1보다 L2가 밝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 둘의 밝기를 비교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2등성인데 겉보기 등급은 3등성이야? 얘 둘의 밝기차는 얼마지? 몇 배 밝기차? 몇 등급 차이 나는데? 5등급 차이 나지. 5등급 차이 나잖아. 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100배 밝기 차이 나네? 2.5의 5제곱이네? 이해되니? 그러면 L1분의 L2는 봐봐. 만약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 얘가 밝기차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얘가 밝기가 얘보다 몇 배 밝은데? 40이래. 40. 밝기가 얘가 40배 밝대. 됐지? 그러면 얘와 얘의 밝기차는 몇 배 밝기차게? 2.5에 몇 제곱? 4제곱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쓸 거야. 선생님이 잘 봐. 요걸 일반화 시킬 거야. 일반화 시킬 거야. 2.5의 4제곱은 어떻게 한 거야? 2.5에 요렇게 한 거네. 맞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등급이면 이제 겉보기가 2등급인데 절대 등급 얼마? 마이너스 2등급 하면 이렇게 4 대면서 계산이 되잖아. 그지? 진짜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네들 요거를 2.5를 이렇게 써도 될까? 봐봐. 100은 2.5에 몇 제곱이지? 그러면 2.5는 100에 5분의 1제곱인 거 알겠어? 그러면 10에 5분의 2제곱인 거 알겠어? 그렇구나. 왜 이걸로 바꿨을까? 로그 만들려고. 로그 쓰려고.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식이 정리됐어. L1분의 L2는 밝기 비교한 건데 이게 얼마? 10의 5분의 2의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란 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밝기는 뭐에 반비례하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해되니? 그러면 L2의 밝기는 L2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L1의 밝기는 L1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요 식이 이렇게 돼서 10이 앞에 있고 위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는 2가 앞으로 딱 나오겠다, 그지? 이해되니? 여기는 얼마가 되는데?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질까? 2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5는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5가 넘어가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스몰 m 빼기 라지 m은 5 로그 10의 R1 마이너스 5 로그 10의 R2가 되는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나누기는 빼기가 되지, 로그는.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10파섹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10파섹이냐고? 만약에 R2가 10이면 로그 10의 10은 얼만데? 1이제. 그래서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됐지? 10파섹의 거리를 절대 등급을 10파섹의 거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로그식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 R2를 10으로 잡았던 거야. 그래서 10파섹이고 봐봐. 여기 R1이 1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 이 값은 양수값이 나오겠지. 맞지? R1이 1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값은 음수값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로그 가르쳐주면 애들 토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요까지만. 야, 겉보기 빼기 절대에서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깝다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로그 값을 이용하면 정확한 거리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뭔데? 포그슨 방정식이야. 근데 이 식의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이 뭐냐면 야, 너 그럼 별의 실제 온도 잴 수 있냐? 에? 실제 밝기 잴 수 있어? 10파세까지 날아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리학자들이지. 뭐야? 별의 온도와 스펙트럼을 보고 별의 건널비를 보고 얘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은 예쁜 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데? 그지?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이지. 물리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천문학 쓰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별이 예뻐서 천문학자 되고 싶어요 하면 바로 탈락이야. 그냥 수학 잘해야 돼요. 그냥 수학 잘해야 돼. 그냥 대놓고. 그냥 수학 잘해야 돼. 요런 거 뭐라 그러는데? 포그슨 방정식. 근데 포그슨 방정식이 요 식인데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거라서 일단 요거는 그냥 너네들 심심할까봐 한 10분 동안 떠들어 준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스몰 m 빼기 라지 m이 겉보기 빼기 절대고 이거의 식들이 다 생략된 형태가 뭐냐면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어떻다? 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되니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오케이? 계산하고 싶으면 나중에 뭐 또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 6번에서 8번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밑에 볼게. 4번부터 들어간다.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똑같을 때 관측자로부터 별까지 거리가 어떨수록 별이 밝게 보일까? 가까울수록이지. 가까우면 제곱으로 밝아져. 그치? 그 다음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지구과학에서는 일단 물리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라고 할까? 6등급이 100개 모이면 어떤 별로 보이게? 1등급 한 개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처음에는 어떤 별이 아주 밝은 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망원경이 좀 발달돼가지고 그 별을 다시 보니까 어떡해? 야, 이 공간 안에 별이 100개가 찍혀 있더라, 야. 그래서 얘가 이게 밝은 별로 보이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들어있는 성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의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였다는 거지. 또 다른 은하였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은하였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 개의 별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 자, 일단 여기 볼까? A에서 D까지. 자,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골라봐 하면 어느 건데? D 이해되니?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야. 근데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뭐야? B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을 할 수 있지. 자, 뭐 한다고? 겉절이. 겉보기 빼기 절대라는 거야. A는 얼만데? 2. B는 얼만데? 5. C는 얼마? 0. D는 얼마?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뭔데? D. 겉절이가 음수가 나올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돼. 그 다음에 가까운 거는 C. 그 다음 멀리 있는 거 A. 가장 멀리 있는 거 B. 이해되니? 겉보기 빼기 절대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B 같은 거 한번 계산해 볼까? B는 요거 두 개 빼면 얼만데? 5잖아. 겉보기 빼기 절대가. 여기서 5 로그 10의 R이 마이너스 5 한 게 이거야. 이해되니? 요거 10 넘어가면 얼만데? 10이고 나누기 2 하니까 얼마? 2는 로그 10의 R이란 말이야. R 얼만데? 몰라? 어? 10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파섹의 거리 있는데? 그래, 100파섹의 거리 있는 거다.
자,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얘가 100파섹의 거리 있는지 이 식을 안 써도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봐봐. 지금 절대 등급은 몇 파섹의 거리 있는 건데 10파섹의 거리 있는 거야. 10파섹의 거리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이거보다 어두워. 몇 배 어두운데 100배 어둡잖아. 100배 어둡다는 거는 거리가 몇 배 멀어진 건데 10배 멀어진 거네. 그러니까 몇 파섹인데. 알겠니? 호그슨 방정식을 써서도 할 수 있지만 너네들한테 이거 몰라도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게 너네들이 면접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지. 이게 몇 파섹 거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은 잘 안 물어보긴 해. 12월 달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유저 문제나 이런 게. 문제예요. 어? 2차는 랜덤이고 너네들 뽑기 해가지고 자소서 내보내면 하는 거고 우리 말하는 이게 3차 이거 11월 말 발표는 12월 초 2차는 11월 네 번째 주쯤에 할걸.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합격이 발표 나는 게 12월 1일쯤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에 이렇게 보통 하고 그렇게 돼. 그래서 실제로 진도는 학교에서 다 나가고 하는 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게 이제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게 이제 청색이 밝고 적색이 이제 온도가 낮고 이런 게 있잖아.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뭐를 배우냐면 스펙트럼을 배워. 여러분은 혹시 이건 아나? 이런 거는 좀 알지 않나 우리 친구들? 어떤 거냐면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가 높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건 들어봤지? 빛에너지는 E는 한U라고 쓰잖아, 그치? 한U라고 쓰고 이게 이제 진동수가 클수록 이니까 파장은 짧을수록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온도도 높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인 거야, 빈의 변이 법칙. 됐지? 빈의 변이 법칙은 파장이 짧을수록 이렇게 들어가는데, 됐지?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있잖아, 태양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양의 색깔은 하나의 색깔 단색광이야,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는 거야? 다 있지. 다 있는데 태양이 6000도 정도 되면 6000도 정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얘가 태양의 온도가 6000도 정도 되면 어디가 제일 강하게 나오냐면 노란색 영역이 되게 제일 강하게 나와. 다른 색깔 있어 없어? 있어. 다른 색깔도 나오는데 어디가 제일 강해? 노란색이 제일 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물체의 주된 파장을 보면서 걔가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가 색깔을 나열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색깔이 쭉 나오거든. 근데 이 색깔은 주로 뭐냐면 얘가 주로 내뱉는 색깔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빨간색이 안 나오거나 파란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런 거를 색깔이라고 말하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색깔이 여러 개 섞여 있잖아. 그 중에서 메이저만 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색으로 부르는 건 조금 어린 학년일 때 부르는 거고, 나이가 들면 이거를 뭘로 부르냐면 스펙트럼형으로 부르는 거야. 스펙트럼. 그래서 얘가 O형, B형, A형, 그지? F형, G형, K형, M인 거지.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 브라운 호퍼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시도했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브라운 호퍼가 처음에 이거를 태양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이게
브라운호퍼가 태양의 색깔을 이제 이 브라운호퍼 젊을 때 사진이에요. 태양의 스펙트럼을 먼저 관찰해. 여기 여러 개의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별빛도 관찰을 했을 때 이 스펙트럼 차이가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거 원소들 차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처음에는 원소들 차이라고 해서 쭉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태양의 구성 성분은 기본적으로 뭐야? 수소하고 헬륨. 다른 별들도 다 수소하고 헬륨이야. 핵융합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럼 주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인데 그 원소들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야? 이 온도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주변의 원소들이 주로 가벼운 원소들로 되고 온도가 이제 높으면 그 원소들이 또 찢어져서 그 열에 의해서 찢어져서 이온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원소들의 구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의 영향을 받은 원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형이 온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I, B, C, D, E, F, G 굉장히 많지.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면 A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있잖아. M까지 나눈 거야. O까지 나눈 거야. A부터 O까지 이렇게. 처음에 뭘로? 원소로. 줄 한 개 다르면 다른 원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왜 이리 다르지? 라고 했는데 이 원소 때문이 아니구나. 온도 때문이구나. 묶어라. 필요 없는 거 지워라. 해서 몇 개만 남겼다? 7개만 남긴 거야. 그치? 온도 때문이야. 원소 때문 아니야. 여기 더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이 들어가니까 요까지만 하고 우리는 뭐를 배운다? 자 봐봐. 첫 번째 색깔 배우기. 빨, 주, 노. 초록색 별이라면 좀 이상하겠지. 그래서 빨, 주, 노, 백인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온도가 높은 거 뭐야? 청색이지. 자 봐봐. 여기 보자. 요런 거 한번 볼까? 있으면 보고 없으면 그냥 놔둘게. 너 옛날에 드라마 도깨비 알아? 자, 도깨비 이 장면 혹시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치 얘가 이 칼을 어떻게 해? 이거 뽑으면 되는 거야 하고 처음 만졌다가 뜨거 하잖아. 그치? 뜨거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때 무슨 얘기해? 이 시기. 그치? 너 문까지 물어보잖아. 왜? 파란색이면 차가울 줄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공부를 좀 해야 돼. 파란색이 온도가 높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빨주노 백 청색인 거야. 파란색이 온도가 높은 거야. 빨간색과 청색. 두 가지만 좀 알면 되긴 한데 외우려면 빨주노의 중간에 백색과 청색을 넣어서 계산하면 백색과 황색 중간은 황백, 청색과 백색의 사이는 청백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는 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써먹는 게 O, 뷰리, 풀, 걸, 키스 미 이런 식으로 외우게 돼. 스펙트럼형으로 O, 뷰티풀 걸, 키스 미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트럼형으로 외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자 가자.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온도가 낮은 별은 뭔데? 적색, 베텔게우스. 이해되지? 가장 온도가 높은 거는 뭔데? 청색인데 청백색이 있네. 그지? 리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끝냈어요. 호그슨 방정식까지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잠깐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예. 요거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숙제 해가지고 오기. 자, 그 다음에 은하와 우주 파트 들어가면 이제 먼저 우리 은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은하에 뭐가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은하는 당연히 수많은 별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우리 은하 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별도 있겠지만 성운과 성단이 있어. 됐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성운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 성운은 뭐냐면은 먼지와 티끌을 성운이라 불러. 먼지와 티끌. 그럼 이 먼지와 티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치? 이게 뭐냐면, 요거 삭제할 수 있을까? 요거 삭제하고, 요거는 출력해서 제가 학원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보면 성운하고 성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네들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별이라는 거는 있잖아. 일단 성운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 성운 중에서 이제 먼지나 티끌이 매우 빽빽하게 있는 애가 있어. 걔네들이 뭐냐면 암흑성운이라는 거지. 암흑성운은 먼지나 티끌이 굉장히 두껍게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시커먼 구름 형태로 보여.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별빛을 차단해. 이렇게 뒤에 별빛이 차단돼서 시커멓게 보여 그냥. 요런 게 이제 말머리 성운 그리고 독수리 성운. 자, 독수리 성운과 말머리 성운은 이렇게 먼지나 티끌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먼지나 티끌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중력 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잖아. 그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굉장히 간단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될까? 열 에너지 뜻 말해봐. 3, 2, 1. 열 에너지 몰라? 열 에너지가 뭐야, 유희야? 알았어. 안 돼. 배고픈 애는 원래 안 가르치는 게 내 원칙인데. 큰일이네. 빨리 수업을 마쳐야 되겠는데. 자, 중력이,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잖아. 입자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수축을 해서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운동 에너지는 분자의 열 에너지. 다시 말하면, 중력 수축하게 되면,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온도가 상승하게 돼. 그럼 온도가 막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상승하게 되냐면, 얘가 1000만 켈빈까지 상승하게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양성자와 양성자는 어때? 얘들아, 양성자와 양성자는 붙어 밀어내. 밀어내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붙을 수가 없어.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훌롱장벽이라 불러. 원자핵과 원자핵은 원래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전하량 때문에.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극히 가까워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충돌할 수 있다고. 밀어내도 얘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면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 핵융합이 일어난 것이 뭔데? 별이 되는 거지. 요까지 과정을 이 성운들이 보여주고 있어. 처음에는 암흑성운이야. 온도가 매우 낮고, 그치? 밀도는 굉장히 높아서 자기들끼리 뭉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상승해서 얘네들이 안에 아직 먼지와 티끌이 있어서 뭔가 안에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온도가 높아져서 밝게 빛나는 애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뭔데? 원시별. 아직 별은 아니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을 내는 별이 들어있는 거지. 안에서 빛이 나니까 이 성운을 뭐라 부를까? 방출성운이라고 부르자는 거지. 원시별이 빛을 내고 있는 게 방출성운이구나.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 방출성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수많은 원소들인데 일단 주로 수소하고 헬륨. 수소하고 헬륨이 주로 돼 있고 거기에 소량의
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규소, 탄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중력 수축하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핵융합을 시작하잖아. 그럼 별이 되는 거야. 그럼 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별이 딱 시작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별이 자기가 이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변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하면 다 날아가. 별의 온도, 열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희미한 먼지나 티끌만 남게 되는데 이 아주 희미한 먼지와 티끌을 이거를 뭐라냐면 반사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지? 암흑성운. 암흑성운. 암흑성운이 이렇게 처음에 딱 있다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서 별빛이 나오는 거지. 방출성운. 그러다가 이제 별이 태어났어. 별이 태어나니까 이제 별이 보이는 거지. 뚜렷하게 별이 보이고 뚜렷하게 별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남아있는 별빛들이 반사되게 되는데 이렇게 별이 보이고 주변에 남아있는 별빛들이 반사되게 되는데 이걸 반사성운이라 부르는 겨. 되겠니? 그렇게 되는 겨. 됐지? 이런 거는 뭔데? 성운이야. 그러면 성단은 뭐냐? 성단은 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은하를 살펴보면 여기부터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은하가 보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치? 회전하는 중심에는 질량이 큰 아이가 있을까? 작은 아이가 있을까? 엄청 큰 아이가 있겠지. 그치? 봐봐. 우리 태양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지? 태양으로 중심으로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태양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야. 수금지와 목도천에 다 합쳐봐도 0.2%밖에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은하를 회전시키는 거는 태양이 마치 태양의 중력으로 태양계를 돌리듯이 은하는 은하 중심부의 어떤 엄청난 중력 물질로 인해서 돌게 되는데 그 중력 물질은 뭐게? 블랙홀인 거야. 블랙홀은 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모양을 잘 살펴보면 어떤 느낌일까, 얘들아?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치? 나선 모양이잖아. 오케이? 근데 실제로 빨려 들어가는 거냐? 맞지? 블랙홀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깥쪽은 처음에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중심부는 빨려 들어간 지 꽤 오래되는 아이들이겠네? 는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있잖아. 은하라는 게 회전은 하지만, 얘가 먼저 빨려 들어가고, 얘가 나중에 빨려 들어간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틀린 거는 맞아. 하지만, 이쪽에는 비교적 가벼운 먼지 티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비교적 무거운 아이들이 가운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무거운 별들, 잘 수축해서 잘 별로 되어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거의 다 방출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삐깍삐깍 가려고 하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상성단은 붉은 별 중심으로 돼 있어. 왜? 에너지를 거의 다 썼으니까 얘네들은. 근데 아직 바깥쪽에서 제대로 수축을 못한 거지. 중력이 약해서 수축을 못해서 이제 겨우 별이 태어나기 시작한 여기가 뭐냐면 산계성단들인 거야. 산계성단들은 중력이 약하고 수축도 많이 못했고 그럼 별도 많이 안 만들어졌겠네. 별 몇 개 안 돼. 산계성단은 별 개수가 적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별들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중력작용에 의해서 안쪽이 나이가 많고 바깥쪽이 나이가 적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그런 게 일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 여기 보면 어떻게? 여기 부분을 뭐라 부르자? 구상성단. 중심부야. 중력이 센 쪽에 많이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빨려 들어가서 은하 중심부에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잘했기 때문에 별도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이가 많고 에너지를 거의 다 써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들이 있는 거야. 당연히 붉은색 온도가 낮겠지. 자, 바깥쪽은 어때? 아직 수축을 제대로 못했네. 그러면 별도 안 만들어졌겠네. 별이 몇 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야? 산계성단.
개수도 얼마 안 돼.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에너지가 많겠지. 파란색이고 온도가 높은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중안에 블랙홀이 들어있고 그 주변에 먼지와 티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빨려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뭐라 부르자? 나선 팔이라 부르고, 요 중심부를 은하 중심 또는 은하 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지. 태양은 어디쯤에 있냐면 은하 중심에서 대략 3만 광년 떨어져 있어. 3만 광년 쌤 이상한데요. 8500kps인데요. 1파섹 몇 광년? 3.26. 그러면 이 숫자는 외워야 되나? 되게 지저분하지, 그지? 3만 광년이면 외우기 좋은데 8500에 얼마를 곱하자? 3.26을 곱하자. 이제 8500에 곱하기 3.26 27,000이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얘랑 몇만 광년? 3만 광년. 선생님만 해도 3만 광년으로 외우고 있지. 근데 요즘에는 숫자가 바뀌어서 8500 파섹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은하 지름은 3만 파섹으로 해주는 거야. 외워야 되냐고? 잘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태양계 구성이, 은하계 구성이 다 됐네. 은하 중심에 뭐 있는데? 블랙홀. 이쪽에 바깥쪽에 뻗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자? 나선팔. 나선팔 부근에는 뭐가 있는데? 산계성단. 은하 중심 부근에는 뭐가 있는데? 구상성단. 우리 태양계는 어디쯤에 있지? 은하 중심에서 8500 파섹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 배운 거야. 이제 거의 끝났어. 자, 이거를 이제 또 옆에서 보면 이렇게 UFO 모양으로 생겼고, 위에서 보면 나선 모양으로 생겼거든. 자, 여기서 이 나선팔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나선팔이 쫙 펼쳐져 있는 요거를 은하의 원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원반 쪽에는 별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은하 원반에 별이 많은 게, 너무 별이 많아서 하늘에 뭐처럼 보이냐면 구름처럼 보인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야. 은하수. 은하수를 처음 본 사람은 선생님 구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누가 봐도 구름. 구름이야, 구름. 누가 보면 구름인데 사실은 구름이 아니라 이게 뭐야? 수많은 별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은하수는 우리가 뭐를 보는 거다? 은하의 나선팔을 보는 거야. 근데 은하의 나선팔을 볼 때 다시 돌아보면 이 나선팔도 이쪽 방향으로 보면 되게 두꺼워. 은하 중심이라서. 이쪽 방향으로 보면 되게 얇겠지. 이쪽 방향이 어디냐 이거 알아놔야 돼. 어느 방향이냐면 궁수자리 방향이야. 궁수자리 방향으로 보면 은하 중심으로 보게 되고 굉장히 두껍게 보이는데, 우리 지구가 궁수자리 방향으로 향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야. 그래서 은하수는 여름에 잘 보이고 궁수자리 부근이 두껍게 보여. 그리고 반대로 볼 때는 당연히 겨울이잖아. 겨울에서도 은하수는 조금 보여. 하지만 봄과 가을에서는 은하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은하수는 하늘을 한 바퀴 휙 돌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 모두 관찰이 가능해.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라스트. 자, 여기 은하 중심에 무슨 성단 많다고? 구상성단 많고, 바깥쪽에 나선팔에 뭐가 많다고? 산계성단 많다고. 근데 이 구형의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엑스박스 365에 팔려서 진짜 제일 엑스박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임이 있어. 뭔데? 헤일로라고 있어. 그 헤일로 게임, 요게 뭐냐고? 헤일로가 이 공간을 헤일로라고 불러. FPS 게임이야. 총질하는 게임이야. 자, 그래서 이 구형의 공간 헤일로에는 또 구상성단이 좀 있다. 여기까지 하면 진짜 다 했어. 나머지는 이제 은하의 분류인데, 은하의 분류는 별거 없으니까 일단 문제 조금 풀고 얘기를 할게. 자, 먼저 별들이 엉성하고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곳을 요걸 뭐라 부르자? 요거를 산계성단이라 부르고,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뭐라 부른다? 구상성단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성운을 들어가 볼게.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 반사성운이겠지. 반사성운은 이제 별이 태어나고 남은 찌끄레기라고 보면 돼. 실제로 별이 태어나는 장소는 어딘데? 이거. 암흑성운. 암흑성운이 이제 별이 빽빽하게 있어서, 별이 아니에요. 성운이 빽빽하게 있어서 중력 수축해가지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별이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을 흡수해서 이제 원시별이 태어나면 원시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 부르자? 방출성운. 빛을 방출하고 있는 성운이야. 단계는 암흑성운, 방출성운, 방사성운으로 진화한다고 보면 돼. 자, 우리 은하는 지름은 몇만 파섹? 외웠나? 3만 파섹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8,500 아니지 8,500 파섹 맞나? 맞지? 8,500 파섹 떨어진대 이렇게 돼. 자, 우리 은하는 위에서 보면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가진 그 중심부를 그지? 나선파리 휘감은 형태로 돼 있는데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야. 우리 은하는 막대 모양의 핵이 있고 나선팔이 있으니까 나선 은하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은하수.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본 모습이다. 오, 우리나라는 겨울에 폭이 두껍고 밝게 보이는데 아니야. 여름에 제일 밝게 보이고 두껍게 보여. 어느 자리? 궁수 자리를 향하여 있어. 하늘을 한 바퀴 휘감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관찰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우주 탐사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할 필요 없어. 딱 여기까지 어디? 빅뱅 우주론까지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외부 은하 이제 하고 마무리 지어보자. 외부 은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고 이거를 처음에 발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사실은 있잖아. 이 안드로메다가 은하가 아니고 성운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거리 측정했잖아. 겉보기 빼기 절대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 은하가 대략 10만 광년이거든.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니까 10만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했더니 이게 뭐야? 우리 은하 말고 또 다른 은하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누가 한 건데? 허블이 한 거야. 허블이 한 거 진짜 많아. 허블의 업적은 일단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있잖아. 우주가 뭘로 돼 있느냐? 우주가 뭘로? 그러니까 제 우주가 뭐냐?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은하가 제일 큰 거였어. 우리 은하 한 개가 우주 전체였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허블이 관찰해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저 멀리 있네. 우리 은하 밖에 있네. 잘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별들이 뭐였다?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야. 엄청난 업적을 한 거야 사실은. 허블 법칙 별거 아닌 거고 간단한 법칙이잖아. 근데 엄청난 발견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은하를 또 허블이 이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분류를 나름대로 해본 거야. 자, 일단은 처음에 허블이 한 생각을 말해줄게. 아까 선생님이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은하들이 뭉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많이 뭉친 은하가 어떤 거게? 보다시피 타원 은하겠지. 아, 얘네들 나이 많겠구나. 나이 딱 많아 보여. 딱 보자마자. 아, 여기 주로 구상성단 많겠네. 딱 그 느낌이야. 그럼 나이 가장 어린 은하 뭐겠니? 불규칙 은하겠지. 아직 뭉치지도 않았네. 시작도 안 했네 이 새끼는. 그치?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뭐야? 나선 은하들이 있겠지. 나선 은하는 중간 단계고 중간에 막대 모양의 나선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건 막대 나선 은하. 중간에 그냥 동그란 은하 핵이 있으면 정산 나선 은하. 허블이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 얘가 나이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어. 그런데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단계적으로 요렇게 가라는 규칙성이 없다는 거야. 얘가 갑자기 1번이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1번 건너뛰고 2번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화 단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요게 되게 유용해. 봐봐, 뭉쳐서 들어갔으니까 안쪽에 구상성단이 있겠다.
바깥쪽은 상계성단이 있겠다. 논리적으로 외우기 편하잖아. 근데 문제 풀 때는 괜찮은데 항상 이 패턴이 지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법칙화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렇게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은하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술형 중에서 제일 쉬운 서술형이야. 야, 허블이 이 은하를 뭘로 분류할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게? 끝이야. 애들 이거 나오면 이거보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답이 모양이야. 되게 단순하거든. 기억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주 팽창이야. 자, 우주 팽창. 야, 우주의 중심부에는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우주의 중심부는 물질 자체가 없어. 우주는 있잖아. 안이 비어있는 풍선 같은 거야. 왜? 우주는 처음에 한 점에서 출발해서 폭발해서 팽창했거든. 물론 안쪽에도 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팽창해서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뭔데? 안쪽은 빈 공간이라는 거지. 안쪽은 빈 공간이야. 우리는 어디 있다고? 우주의 바깥쪽에 있다고. 요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 왜? 팽창해서 날아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야.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우주의 중심은 있어? 없어. 팽창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는데?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별들은 다 표면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우주의 중심은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허블의 업적이지. 은하를 보니까 은하들이 허블이 은하를 관찰했는데 그냥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더래. 색깔이 약간 빨간색 쪽으로 변해서 보이더래. 그런 걸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적색편이가 뭐냐면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은하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있잖아. 그 스펙트럼이 이제 정지했을 때 하고 멀어질 때 하고 다가올 때 약간씩 다르더래. 정지했을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멀어질 때는 파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다가올 때는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면서 원래 색깔보다 약간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이가 멀어질 때 나타나고 원래 색깔보다 약간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더래.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하는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신기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웬만하면 안드로메다 빼고 안드로메다는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안드로메다 빼고 나머지 은하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데? 다 멀어지더래요. 멀어져. 왜 멀어져? 그때 그 당시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아인슈타인하고 누구랑 싸웠냐면 르메트르라는 분이 싸웠거든. 아인슈타인 천재는 확실히 천재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 있잖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지. 자기력은 뭐가 있어? 인력과 청력이 있지. 중력은 인력만 있잖아. 아인슈타인 생각은 야, 왜 인력만밖에 없어? 중력도 청력 있지 않을까? 뭔가 말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중력이 청력이 가능하다는 걸 계산을 했어. 그리고 그 청력이 오케이? 그 중력의 청력이 뭐를 유지해주고 있다? 우주가 일정하게 유지해준다고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은 아인슈타인 생각은 뭐였냐면 뉴턴의 만류인력을 딱 발견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어. 만류인력이 딱 나왔잖아. 그랬더니 우리 지구하고 우주는 다 수축하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 땡기니까. 그럼 우주가 자꾸 수축하다 보면 우주가 멸망하는 게 아닐까요? 뉴턴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뉴턴이 이렇게 한 거야. 수축을 하면은 그죠 없어지겠죠 우주가. 근데 우주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열로도 땡기고 열로도 땡기고 열로도 땡기니까 힘의 평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일정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뉴턴이 이제 그까지만 딱 설명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아인슈타인이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지. 우주는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뉴턴의 생각처럼 요런 식으로 힘의 평형이 아니라 인력 말고 뭐도 있다? 청력도 있다. 우주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한 거야. 하면서 수식을 쫙 낸 거지. 누구도 상대성 이론 식 보면 알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진짜 복잡한 식이야. 한번 볼래?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 끝이니까 이제 편하게 가도 돼. 봐. 시간 많이 남았잖아. 그제?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은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텐서라는 걸 써야 돼. 혹시 들어본 적 있지? 텐서 안 들어봤나? 내가 혹시 텐서를 안 봤으면 작년 애들은 텐서 하면 다 알아듣던데. 아씨. 요까지. 미안. 오케이, 딱 요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식이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식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식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또 뭐를 만들었냐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게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식이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특수상대성 이론 식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은 뭐 일단 많이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놔둘게. 여기 찾는데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엄청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뭐까지 만들었냐고? 반중력을 생각해낸 거야. 중력의 청력을 생각해낸 거지. 나중에 밝혀져 안 밝혀져? 밝혀진다고. 뭘로 밝혀지게? 암흑 에너지. 실제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진짜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몰라. 그리고 아직도 그게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실제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게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오케이? 자, 근데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한 식을 처음에 나타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 식을 딱 제시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가만 있었을 거야. 그렇지는 않겠지. 막 풀어봤겠지. 근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잖아. 아인슈타인 선생님 말했으니까 다 맞을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다 믿었거든, 처음에. 근데 일부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 누군데? 르메트르.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르메트르가 이제 눈에 가시였을 거야. 왜? 아인슈타인이 이때쯤 되면 아인슈타인도 틀딱이 되거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고? 그러니까 한 스물 몇 살 때 특수상대성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난리 난 거야.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 발견했거든.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을 수식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잖아. 분자 운동에 의한 거다. 에너지,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있다는 거 증명했잖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성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을 뭘로 했다고? 내가 전에 물리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뭘로? 자기장으로 설명했다고. 전류 자기장 힘을 길이 수축으로 설명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천재였어. 어릴 때부터 대천재였단 말이야. 근데 그가 발표한 우주 상수를 르메트르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왔냐고? 봐봐. 얘가 청력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청력까지는 맞는데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청력이 인력보다 더 크더라고.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되는데? 팽창하잖아. 그러니까 르메트르가 누구 이론 가지고 아인슈타인 이론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해버린 거야. 아인슈타인은 딱 어디까지였냐면 뉴턴 생각이 맞아. 뉴턴 생각이 맞아. 우주는 일정에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계산해보니까 팽창을 하더라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르메트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 왜? 내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제가 내 이론 갖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계를 포기해야 돼. 내 수식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내 이론이 틀렸든지 어느 쪽이든 나는 손해보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이 난 모르겠다. 근데 내 말이 맞아. 우주는 일정할 것 같아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 어떻게? 갑자기 누가 나왔는데? 그치? 저기 에드윈 허블이 나타난 거지. 그 당시 있잖아.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자, 봐봐. 여러분, 저기 있잖아. 저기 테슬라 만든 아저씨 있잖아. 그 누구지, 이름이? 머스크. 진짜 돈이 많잖아. 그 무슨 짓을 해?
로켓 쏘고 있잖아. 로켓 날아갔다가 제자리로 날아온 로켓 만들고 앉아 있잖아. 맞잖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자의 끝은요, 과학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의 끝판왕은요, 과학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원자에 대한 이론을 이제 유럽에서는요, 부자들이 원자 이론에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원자 모형이 나오지. 근데 미국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미국 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에 투자를 하는 거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천문학에 투자하겠습니다. 왜? 아, 내 별 하나 만들어줘. 이런 거. 이제 여친이 있으면 여친 이름을 딴 별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소행성대 열심히 뒤져가지고 보면 거기 엄청 많으니까 한 대쯤은 남는 거 있거든. 에드윈 허블이 그렇게 이제 천문관 관장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근데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관측 결과가 어떻다? 관측 결과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지. 누가 졌어? 아인슈타인 진 거야. 처음에 사람들 안 믿으려고 했어요. 에드윈 허블 이론을. 그런데 갈수록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요겁니다. 허블 법칙.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산포도입니다. 혹시 확률이란 거를 수학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죠? 수학의 확률이 중요하다. 아, 나는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뭐 이제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얘기를 꼭 넣는 게 좋습니다. 통계로 만들어진 업적 중에 제일 큰 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관찰된 은하인데요. 은하들이요. 멀어지고 있대요. 자, 멀어지는 속력, 후퇴 속력인데요. 이 멀어지는 거 뭘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적색 편의로 알 수 있어요. 적색 편의로 알 수 있어요. 후퇴 속력. 됐죠? 적색 편의를 통해서 후퇴하는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은하는 속력이 느리고요. 천천히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빨리 멀어진대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아까 본 요거 때문에 가능하죠. 오케이? 서로 은하는 멀어지고 됐죠?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먼 게 가까이 있는 거는 조금 멀어지지만 멀리 있는 거는 팽창하게 되면 비율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rθ잖아. 그지? 움직이는 게 rθ잖아. 그러니까 더 멀리 멀어지는데 그게 관찰 자료랑 어떻습니까? 관찰 자료랑 같죠. 관찰하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 풍선에 별이 붙어 있고 그 풍선이 팽창할 때 별 사이가 멀어지는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아,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첫 번째,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우주가 팽창한다. 증명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단순하지만 요것도 됩니다. 뭐냐고요? 보세요. 여기 기울기가 h예요. 여기가 거리예요. 여기는 속력이에요. 자, V는 H 곱하기 R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잘 보세요. 속력은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거리죠? 됐죠? 그리고 H 곱하기 R이에요.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T가 나와요. T는 뭔데요?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 H, 다른 말로는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이 허블 상수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처음에는요 50억 년도 안 나왔어요. 태양 나이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런데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정확해졌고 얘가 얼마? 138억 년까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서 우주의 나이도 나와요. 그러면 138억 년이니까 만약에 빛의 속력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138억 광년이 되죠. 우주의 크기와 나이가 있고 우주의 출발 시점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업적이 있을까요, 솔직히?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많은 실용적인 과학의 업적들도 있겠지만 순수 과학의 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서 보는지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우주 팽창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X. 팽창하는 중심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서로 멀어집니다. 우주는 아예 빈 공간입니다. 안쪽이. 대폭발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 근데 가끔가다 이거 시험 넣는 학교 있거든요. 어이, 동아. 너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 어떡해, 씨. 그 스푸트니크 우리별 1호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아, 나 진짜 그거 싫던데. 자, 봅시다. 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요 뒤에 문제는, 몇 가지만 풀어봅시다. 여기.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까요? 앞에 걸 풀까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말고, 쪽집게 문제 말고, 여기 몇 개만 제가 골라서 풀게요. 첫 번째 문제. 구상성단 상대성단 12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가는 구상성단입니다. 나는 산계성단이고요. 이게 둘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데 구상성단은 어디 있다? 은하 핵과 해일로 부근에 있고요. 됐죠? 그 다음 산계성단은 나선팔에 있습니다. 나이는요 당연히 산계성단이 어리고요. 온도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별의 개수는 이제 나가 많다. 이거 틀렸고 가는 산계, 가는 구상 다 틀렸고요. 됐죠? 자, 나가 높습니다. 푸른색이기 때문에.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제일 처음에 어둡게 보이는 거 뭡니까? 암흑성운이죠. 별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별이 되기 위해서 중력 수축하다 보면 원시별이 태어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반사성운이에요. 반사성운. 방출성운이죠. 방출성운. 그리고 이제 별이 탄생하고 나면 높은 열에 의해서 주변의 성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약간의 먼지 티끌만 딱 남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반사성운.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 어딥니까? B. 그 다음 어딥니까? 니은 하면 되겠죠. 됐죠?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계속 연습하면 되지. 8500파섹. 맞죠? 파섹. 이거는 얼마? 3만 맞나? 3만 파섹. 이렇게 되고. 됐죠? 10파섹. 자, 그 다음 봅시다. A에서 C까지 거리는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1500파섹. 15000파섹. 오케이, 맞고. 그 다음 상계성단은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기역에 분포한다. 상계성단 기역에 분포하니? 아니지. 은하 핵에 분포하는 건 구상성단이야. 니은번 틀렸고. 자, 우리 은하는 막대에 나선 은하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은하수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계절은 언젠데? 여름. 어떻게? 은하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 은하 중심은 궁수자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라냐면 궁뎅이가 두껍죠. 그래서 궁수자리 이렇게 외워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주 생성 이론 허블 법칙이에요. 자, 허블 법칙은요, 우주는요, 처음에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죠. 뭉쳐 있었는데요. 그죠?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빵 터져나가는 거니까. 됐죠? 대폭발 우주는 현재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게요? 2.7 켈빈 또는 3 켈빈이니까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됩니다. 우주는 0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는 0 켈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흩어져도 에너지가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켈빈은 안 돼요. 138억 년에 일어났죠. 오케이. 이거 허블 법칙으로 찾아낸 거예요. 다음 봅시다. 18번. 아, 이거 이제 우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야? 우주 탐사 기술들을 이용한 거죠. 이런 것들 시험 나오면 나도 못 풀어요. 이것도 안 해도 되겠죠. 자, 만점 도전 문제 21번, 22번, 23번, 24번에서 23번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자, 봅시다. 성운과 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 부른다. 땡. 먼지와 티끌이 성운입니다. 별은 성단이에요.
성우는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에 따라 보면 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우는 먼지 티끌이야. 별이 모이는 게 성단이야. 별빛을 반사하여 성운, 반사 성운이죠. 가스나 티끌이 모여서 있는 거 성단 땡. 됐죠?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래. 자, 보시면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있다. 1천억 개 들어있어요. 그쵸? 성단에 한 수만, 수십만 개 있어요. A에서 C까지 얼만데? 3만 킬로박스. B는 구상성단. 우리나라는 여름에 밤하늘에 B쪽 향한다.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으로 B에서 C까지 가는데 약 5만이다. 맞죠? 이게 어떻게 돼요? 3만 파섹이잖아요. 3만 파섹이잖아요. 그러면 3만 파섹은 몇 광년인데 15,000 파섹이잖아요. 자, 계산 다시 해볼게요. 15,000 파섹이면 곱하기 몇 광년? 됐죠? 대략 48,900. 그죠? 그러니까 대략 5만 년 걸린다. 5만 광년. 자, 그 다음 봅시다. 23번. 마지막이 제일 라스트지, 진짜로. 자, A는 별일들이 공이나 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뭐? 핵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야.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니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정상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D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D에는 나선팔이 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나선팔이 있는 거는 B, C가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은하를 외부 은하를 A에서 D까지 분류한 건 은하의 모양이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50분 되면 나갑니다. 짐 싸서 엎드려 있으세요.